오늘 이제 거의 뭐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 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교재도 568페이지고요. 보존 채무자, 이 불복처도 이 보존 처분 배웠던 거에 대한 불복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크게 보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압류든 뭐 가처분이든 똑같아요. 가처분이든 물론 이제 이 자체가 아예 가압류 신청이라든지 가처분 신청했는데 이 자체가 안 받았을 때는 뭡니까? 이걸 우리가 기각하거나 각하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는요. 누가 당연히 뭐죠? 채권자 쪽에서 즉시 항고할 수 있어요. 그죠? 다시 한번 가압류 신청에 대해서 각하나 기각되면 그 채권자가 즉시 항고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자 이번에는 가압류에 대한 명령이 나왔다. 또 가압류에 대한 집행이 나왔다. 그거죠? 그러면 이 가압류 명령에 대해서는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먼저 이의신청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물론 채무자가 하는 거예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고 취소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 오늘 이거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자 쪽에서 왜 명령했냐에 대해서 이것을 뭐죠? 뭐 변경해 주세요. 이거를 취소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이의신청 제도가 있어요. 그죠? 이거는 가압류에 할 때 우리가 배웠던 그 피보전 권리라든지 또 뭐죠? 필요성이 이게 없다. 그런 이유로 하는 거예요, 주로. 그죠? 그런데 그거와 달리 이 취소 제도는 따로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얘는 물론 이 이의신청을 통해서 취소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별도의 취소 사유가 딱 있어요. 그래서 보통 세 가지를 배우는데요. 보통 이건 다만 이제 이 차이점이 뭐냐면요. 차이점은 자 이의신청은 채무자가 하는 답변서예요. 근데 취소 신청은 별도의 소송이에요. 별도 소송. 아예 취소라.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이제 채무자가 원고가 돼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따라서 이것은요 채권자 대위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요 채권자 대위가 안 돼요. 이건 이 신청은 가압류 당한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많이 물어보고 있고요. 취소 제도는 조문에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청은 기간 제한도 없어요. 이 신청이 이기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죠? 그런데 취소는 별도의 제도가 있다 해서 거기 박스에 볼 거예요. 한번 보세요. 취소 신청만큼은 다음과 같이 하나, 둘, 셋이라는 첫 번째는 뭐죠? 본안 제소 기간 도가, 두 번째는 사정 변경, 이 사정 변경에 대한 취소가 써놓으세요. 그게 288조예요. 보조문이. 그래서 288조의 1항에 보면요. 그 1번, 2번, 3번이 호수예요. 1호, 2호, 3호의 취소예요. 한마디로 뭐냐면요. 이거죠. 이것은, 자, 우리가, 취소 제도는 이제, 287조라는 조문에, 3항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자, 우리가 A가 가압류했어요. 그러면 B가, 이제 가압류했으면 뭘 해야 돼요? 가압류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본안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압류해놓고 1년 동안 소장도 안 내. 그럼 B가 A한테, 야, 빨리 싸워. 소장 내, 빨리 소장 내. 그죠? 그래서, B가, 네가 온 거니까 너 빨리 가압류했으니까 빨리 본안 소송해. 이 본안 소송해라는 말을 우리가 본안의 소송을 제기해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본안 제소 명령 신청을 해요. 법원에다가. 그럼 법원에서 얘한테 보내요. 야, 앞으로 일주일 내 11월 10일까지 앞으로 일주일 안에
야, 본안 소장 내라. 그래서 얘한테, 예컨대, 그러면 11월 2일이다. 그러면요. 11월 12일까지, 그때까지 본안 소송을 하라. 직위명령을 청구하든 소장을 내든 하여튼 소장을 내고 소제기했다는 걸 내라. 그러면 내가 그죠? 그런데 그렇게 근데 만약에 그 10일 안에까지 앞으로 열흘 동안 일주일 안에 안 내면 너 취소당해. 그러니까 보내면 이 사람이 그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법원이 정한 날짜 안에 뭘 해야 돼요? 본안 제소를 해야 돼요. 이렇게 본안 제소 명령을 신청하면 본안 제소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정한 기간 내에 본안 제소를 안 해요. 근데 안 하면은 뭐하러 감면이냐 그거지. 그래서 따라서 이 본안 제소 명령에 따라서 본안 소송을 그때까지 안 해요. 아니면 또 10일까지 했는데 10일까지 했는데 그 설정을 내야 되거든요. 안 냈어. 그러면 이제 그때 안 내면 그때 가서 요 본안 제소 명령에 따라서 그 기간이 지났으니까 이것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그 안 냈을 때 취소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안 제소 명령을 신청해서 안 냈을 때 취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단계, 2단계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아까 봤던 288조입니다. 얘는 이제 보세요. 이 취소라는 것은 이 명령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아까 이 신청은요, 이 명령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취소는 명령은 그대로 맞죠. 맞는데 이제 사정이 바뀌었어. 이제 사정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정이 바뀌었으면은 이제 가압류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죠. 그게 제가 보시면 거기에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1호가 있고 2호가 있고 3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호가 뭐예요? 말 그대로 사정 변경. 이제 사정이 바뀌었어. 뭐예요? 예컨대 A라는 사람이 B하고 소송을 했어요. 근데 보세요. 사정 변경에서 제일 많은 게 뭐냐면요. A가 소송해서 진 거예요. A가 소송해서 졌어. 그러면 A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으면 이 가압류도 이제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패소에 따르는 그런 사정 변경에 따라서 즉 승소 판결이지 B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취소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제일 많은 게 소송 끝나면요 이 사정 변경에 따른 취소를 신청하면 취소해 줍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담보. 담보 제공에 따른 취소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 있는 2호는요. 얘는 특이하게 보세요. 아까 사정 변경에 따른 취소는 보세요. 여기서 취소란 말은 가압류 취소나 가처분 취소를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취소 그러면요. 가압류 취소, 가처분 취소 똑같아요. 똑같은데 문제는 요 2호는요. 얘는 가압류일 때만 취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거기 담보 제공에 따른 가압류 취소예요. 그죠? 네, 그거고요. 세 번째는 그 유명한 가압류 해놓고 몇 년? 3년이 지났어요. 가압류 집행 후 3년이 지나면 역시 288조 2랑 3호에 의해서 3년 지났기 때문에 취소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런 취소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본안 제소에 따른 취소, 부적의 취소. 두 번째는 사정 변경에 따른 취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가 또 있을까요? 3번에 그 특별 사정에 따른 취소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307조에 온 특별 사정에 따른 취소야. 특별 사정에 따른 취소인데, 자, 이거는요, 얘는 가처분에만 있는 제도예요. 일명 특별 사정에 따른 취소는 가처분에만 취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금전적이라든지 그런 이상 손해일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우리가 가압류 이신청, 이신청을 배우고 취소 배우는데, 취소 제도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본안 제소를 제때 안 했을 때 취소 안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겼어. 이겼으면 더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승소에 따른 변경, 담보 제공, 또는 3년, 이 4다음 3년, 그런 세 가지일 때 취소할 수 있고, 그리고, 가처분은 특별하게, 특별한 가처분 취소가 하나 있구나. 그것이 특별 사정에 따른 취소입니다. 특별 사정에 따른 취소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또 있냐면요. 우리가 가처분은요, 가처분과 가압류는요, 가처분하고 가압류는요, 집행정지 제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보면요, 과거의 걸 보면은, 뭐, 청구이소라거나 제함자이소 할 때, 우리가 집행정지를 해놓거든요. 근데 가압류 가처분은요, 빨리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압류 가처분에 대해서 이신청했다, 취소해도요, 집행정지 안 해줍니다. 집행정지 안 해줘요. 그런데, 우리가 가압류 가처분 제도는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가 없는 거예요. 그럼 가압류를 뭐하러 해요?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딱 하나 있어요. 집행을 정지하는 게 딱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오른쪽 맨 위에 이행적 가처분. 이 이행적 가처분에 대해서는요, 내가 이의신청서를 내면서, 취소 신청서를 내면서 집행정지 신청할 수 있어요. 그 가처분에만 그래. 그것도 이행적. 왜냐면 원래 가처분은 임시를 주는 건데, 이거는 완전히 말이 임시지 그냥 주문 끝나는 거 아니에요. 볼까 뭐가 있을까요? 가로 안에 보세요. 가로 안에 뭐가 있어요? 철거하라, 명도하라, 장부를 열람하라, 또 임금을 주래. 아니 그러면 임금을 주라고 해서 임금 줬어 500만 원. 그러면 사실은 이미 주고 난 다음에 찾기 어렵잖아요. 똑같이 철거해. 아니 건물을 철거한 다음에 어떻게 철거한 건물을 그대로 지어? 어떻게 지어? 차라리 새로 짓는 게 낫지. 철거하기 전 걸로 어떻게 만드냐 이거죠. 그죠? 또 똑같아. 내가 어떤 회사의 영업을 알고 싶어. 그러면 영업에 대한 그 회계 장부를 열람하면 볼 것이야. 열람하는 순간에 다 알아버렸어. 그죠? 그렇게 그런 네 가지 철거, 명도, 장부 열람, 임금 지급 이런 마치 이행적, 만족적인 거리를 줄 때는요. 일단은 판사가 야, 열람해 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죠? 이의신청과 취소를 하면서요. 집행정지 신청을 해요. 그러면 그 재판이 끝날 때까지 연락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행적 가처분일 때만 집행정지 제도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할 수 있구나 정도를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냐 보세요. 어떤 경우는 요 이의신청과 취소 신청을 하면서 거기 혜택하네. 이거를 하면서 병합을 하면서요. 병합을 해서 보세요. 다시 한번 이의신청도 뭐뭐를 취소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물론 취소도 취소해 주세요 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의신청과 취소를 구하면서 이미 준 것을 원상회복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원상회복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미 줬다는 것이지. 아까 이거예요, 이거. 이미 보세요.
자, 법원에서 A에게 야, 1,000만 원 줘라고 했어요. 가처분. 그 줬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준 다음에 이것을 취소해 주세요. 이제는. 그러면 취소를 하면요. 이 결정문은 취소하지만 돈은, 그죠? 준 돈은 받아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종전에 준 돈에 대한 원상 회복 신청도 같이 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이미 줬을 때, 즉 이행적 가처분에 의해서 준 돈에 대해서는 야 취소해, 돈 내놔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얘는 세 번째 칸에 물건의 인도라든지 농도라든지 또 금전을 줘버리는 그런 이미 걔한테 만족을 준 가처분의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게 인도한 물건, 지급한 물건,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원상 회복 신청이고요. 그건 가처분 취소 신청서 내면서 병합해서 원상 회복 신청하라는 것이 308조에 있습니다. 그죠? 끝으로 우리가 아까 집행 정지는 없는데 이행적 가처분일 때는 있다면서요. 그게 거기 309조예요. 그러니까 309조가 이 신청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면은 그때는 집행 정지나 취소를 담보를 내고 신청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총설 이제 하나씩 배우죠. 오늘 이제 하나씩 배웁니다. 자, 일단 이 신청과 취소다. 자, 우리가 보존 처분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 대해서 신문을 하지 않고 채권자 말만 듣고 즉 채권자의 일방적 소명에 의해서 발령을 하는 겁니다. 또 일단 이 보존 처분이 발령되면 채무자의 재산은 처분이 금지되고 그에 따라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은 채무자의 이익보호를 위해서 각종의 구제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것은 크게 보존의 신청과 신청의 당부를 우리가 적어도 재심사하는 거기 변론이란 말은 이제 지우세요. 이제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이게 옛날 용어예요. 변론이란 말을 가끔 보세요. 재심사하는 이 신청 저다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보존 처분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보존 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취소다.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신청과 취소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이 보존 처분, 이 보존 명령 같은 말이에요. 보존 처분이나 이 보존 명령이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근데 취소는 이걸 유지하면서 이제 취소해 주세요. 뜻이에요. 자, 먼저 이제 오른쪽에 그 이신청부터 보겠습니다. 조문을 보겠습니다. 283조입니다. 자, 먼저 이 조문은 가압류 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신청이에요. 1항에 채무자가 하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이러한 이신청할 때는 가압류를 취소해 주세요. 가압류를 변경해 주자는 것이니까 그 취소나 변경하려는 이유를 밝혀야 되고 중요한 것은 배웠죠. 이신청했다고 집행 정지 안 합니다. 집행 정지 안 해요. 됐죠? 네, 그런 제도가 이신청 제도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신청 절차는 변론이 없이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절차고 따라서 판결에 따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이와 같이 결정으로 이루어진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불복 절차가 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압류 결정에 대해서는요 항고나 재항고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시험 문제에서 가압류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다. 틀린 거예요. 가압류 결정에 대해서는요 항고가 아니고 이신청과 취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미 가압류 명령을 내린 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 뭐 항고해라, 즉시 항고하라, 그거 틀리는 겁니다. 그거 굉장히 틀리는 것이죠. 예. 됐죠? 또한 그 보존 처분이 만약에 5월 달에 한 보존 처분과 7월 달에 한 처분이 있어. 그럼 그와 서로 저촉되는 제2의 보존 처분을 했어. 그러면 그 선행 먼저 한 보존 처분이 폐지하거나 그 배제할 것은 안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냥 두 개가 있는 것이지. 예. 그러면 이 보존 처분에서 이의신청 절차는 누가 합니까? 그러한 불법 절차로서는 채무자가 신청을 해서 개시되는 것이고, 따라서 심리를 할 때는, 심리를 함에 있어서는 그 원래 가압류 신청한 채권자가 적극적 당사자, 즉 뭐죠? 채권자가 원고가 되는 것이고, 채무자는 여전히 소극적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이 표현이 여전히 피고예요. 내가 이의신청했다고 온 거 아닙니다. 특히 이 가압류 이의신청의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이 중요한데요. 보세요. 법원은 가압류 이의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서 가압류 사건의 관할이 있는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신급, 1심을 2심으로 그건 아니에요. 신급을 달리할 수 없습니다. 현재 1심 하고 있는데 2심을 보내?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관할은 보존 명령을 발령한 법원의 관할이에요. 자, 신청인. 자, 이 신청은 그 보존 처분을 당한 채무자나 일반 승계인 또는 파산관제인 등이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자, 이 신청은 채무자한테 주어지는 소송법상의 불복 신청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그 채무자의 특정 승계인이 예컨대 채무자 걸 산 양수인이 직접 이 신청할 수 없고요. 그때는 거기 승계에서 참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직접 이 신청권이 없습니다. 없어요. 또 중요한 거 3번. 이 신청이라는 것은 채권자 대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를 대위해서 이 신청할 수 없어요. 만약에 이해 개인이 거기에 끼어들고 싶으면 보조 참가하면서 동시에 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그죠? 그런데 주의할 것은 반면에 뒤에 배우는 보존 처분 취소, 이 취소 신청은 이미 개시된 보존 소송과는 별도의 신청입니다. 따라서 취소 신청은 채권자 대위 할 수 있어요. 많이 나오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사항에 우리가 가압류를 했는데 그 물건이, 그 아파트가 가압류 물건이 처음부터 제3자 거거나 가압류 한 다음에 그 물건이 팔리죠. 그래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그 사람이 만약에 가압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거나 또는 저당권이 있는 채권이나 전세권이 있는 채권을 가압류했는데 소유자면서 제함 채무자가 이 가압류가 된 채권, 즉 뭐죠? 그 저당권과 전세권, 그 가압류된 채권을 다 갚았어요. 그럴 때는 제함자로서 집행할 배제를 구하는 것이지 직접 그 소유자가 직접 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신청은 채무자가 하는 것이지 그 물건을 산 사람은 이 신청할 수 없어요. 그죠? 또 다섯 번째, 직무집행 정지를 받은 이사는 당연히 직무집행 정지를 했으니까 가처분이 된 후에는 직무집행이 안 돼요. 그러나 가처분을 받은 당해 사건에 관해서는 가처분에 대한 당부를 다투기 위해서 당연히 직무집행 정지 이사가
이의신청할 수는 있죠. 그죠? 따라서 정지한 사람이 아닌 위 사건의 해사는 피의신청 이렇게 없다. 그죠? 그래서 해사는 독립적으로 이의신청할 수 없고 해사에서 참가하고 싶으면 보조 참가해서 이의신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제3자는 어떤 참가 절차 없이 자기 이름으로 직접 이의신청 안 되고 엄격히 채무자만 인정하는 대로다 할 수 있어요. 자, 이의신청은요, 우리가 1년, 2년, 그렇죠. 뭐 몇 년 지나더라도 이렇게 일정한 시기가 지나더라도 법률상 제한 없이 할 수 있어요. 예컨대 뭐 가압류 했는데 10년 지났어. 그럼 뭐야? 이미 소멸시효 끝났죠? 그럼 소멸시효 끝난 이후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상 우리가 취소나 변경할 권리 있을 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3번에 당연히 채무자가 이제 불이익이 있으니까 그걸 취소하는 것이겠죠. 자, 우리가 그러면 집행의 불이익이란 말 무슨 얘기냐? 자, 지금 채무자가 뭐예요? 집행을 취소해 주세요, 변경을 구해 주세요 하는 그런 이익, 그걸 구하는 이익이란 것은 그 보전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갖는 그 효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보전 명령이 집행되었는지 관계없이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잘 나오죠? 여기 보듯이 뭐죠? 이 가압류 명령이, 자, 가압류 명령이 떨어졌어요. 지금 11월 5일 날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동사가 뭐냐? 그래서 이 동산을 갖다가 가압류하려고 집행관한테 가서 14일에 11월 뭐 20일 날, 이건 15일 날 집행관하고 가서 그 사무실을 뒤졌어.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럼 뭐요? 좀 집행 안 됐죠? 집행을 안 했더라도, 이 가압류 명령이 문제가 있을 때는 뭐죠? 이의신청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집행하고 무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 4번에 이 보존 명령 자체의 제거에 대한 이익이지 집행이 됐느냐, 없느냐는 뭐라고요? 관계없다는 것이 판례예요. 관계없다 이거예요. 그죠? 따라서 화살표 집행을 했는지, 또 14일 집행기간이 지났는지, 또 본안 소송에 대해서 나중에 채권자가 졌는지, 이거는 관계없어요. 일단 그 가압류가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자, 이번에는 피보전 권리의 실현이다를 해요. 자, 우리가 지금 가처분을 한 이유가 내가 어떤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줘서 가처분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처분해서 했어요. 근데 가처분권자가 나중에 본안 소송에 가서 승소했네. 그러면 승소해서 드디어 그 채무자가 못 팔아먹게 하고 그 확정 판결에 따라서 소유권 등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 이상 이제 가처분의 목적은 달성된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그 가처분은 결국에는 이양견이 신청만 하면은 법원을 통해서 소유권에 되어 있는 가처분은 말소될 운명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서 취소를 구할 이익은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목적 달성이 있었고요. 우리가 이제 이거는요, 보실까요? 그 집행 정지 기간에 제한이 없는 정함이 없이 이사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의 기간. 그러니까 A라는 이사에 대해서 직무 집행 정지 기간을 뭐 6개월인지 1년인지 정해야 되는데
어떤 기간이 정함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처분에 의해서 그 직무집행 정지가 당한 그 당해이사 등을 뽑은 선임한 주청 결의의 취소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에서 가처분 채권자가 승소를 해서 그 판결이 확정될 때에는 그죠? 그 가처분은 이미 이겼잖아요. 집행 정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경우에 본안 승소 확정 판결로서 우리 이미 그 효력 당연히 가처분의 효력은 소멸된다. 그러니까 뭐죠? 사정 변경으로 취소하겠죠. 취소합니다. 그죠? 또 하나 이제 마번에 요 마번만 하나 보세요. 마번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가 이것도 좀 약간 까다로워가지고 제가 언더라인을 겼죠. 이렇게 언더라인을 근거 위주로 문제를 보시라고 근거예요. 그죠? 다 보면 힘들어요. 그죠? 어떤 그 금지 기간을 정했을 때는 어떤 그 기간이 지나면 상실합니다. 그런 것들. 자, 우리가 기간을 정해서 상표나 서비스표야 6개월 동안 쓰지 마. 이렇게 서비스표의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하면서 만약에 그 6개월 동안 쓰지 마 대신에 그 가처분과 함께 그 의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이라는 간접 강제를 같이 때립니다. 그죠? 때리죠. 그래서 가처분과 간접 강제 때려.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났어.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났으면 이제 더 이상 그죠? 효력이 없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자, 이 신청을 통해서 취소 신청권을 낼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신청을 해도 이 신청에 이익이 없는 경우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구나. 이것만 이제 아시고 그 세 개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다. 사실 곽세. 우선 가압류 물건이 채무자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이 신청을 해? 내 것도 아닌데 뭐 그죠? 어차피. 두 번째는 아까 임시 지위를 정한 가처분에서 본안 판결이 이미 승소가 났어. 그러면 더 이상 목적이 필요 없죠. 취소를 그죠? 그러면 별도 이 신청으로 취소할 필요 없다. 아예 그죠? 없다. 그죠? 하셨어요? 보세요. 2번을 자꾸 물어보는데 지금 이거예요. A가 자 여기서 가압류 명령에 대해서 지금 뭐죠? 채무자가 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청 보세요. 이 신청은 얘가 이겼을 때 하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얘가 이겼어. 근데 무슨 신청을 해? 이 가압류 명령이 맞은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이미 승소까지 나왔는데 무슨 이 신청을 해? 그죠? 자기가 이겼어야지 신청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미 이겨놓은 걸 또 신청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소송만 좋아하는 거. 이거 지겠죠. 그죠? 물론, 보세요. 우리가 가압류를 해놓고 나중에 A가 이겼어요. 승소했어. 그럼 B는 그렇지. B는 그랬죠. 야, 내가 졌지만, 야, 이 가압류는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야. 말은 맞는 것 같지만, 가압류권자가 이기면 이건 지금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그렇잖아요. 괜찮을 필요 없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가압류 채권자 통합시키고, 이쪽 항상 공부하실 때 채권자가 이겼는지, 태평자가 이겼는지, 그래서 이 채권자가 이겼을 때는 이미 가압류 목적 달성했어요. 왜? 어차피 가압류는 장래 본안 승소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채무자가 그걸 취소해달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가압류에서 본압류까지 돼가지고 뭐죠? 경매까지 끝났어. 그러면 그때 가서 가압류를 뭐하러 취소해? 가압류 왜 취소하냐고, 그죠? 이미 끝났는데 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 이익이 없을 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이것만 아시면 돼요. 넘어가서
뭐 그 외에도 몇 가지 있지만 이제 하나 더 볼까요? 요즘에 우리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중에 이미 채무자가 파산이 됐어. 그러면 걔가 이긴들 뭐하겠어? 이미 빚이 많은 놈이 그죠? 그래서 그 뜸이 없다. 또 유체 동산에 대해서 이 공장에 있는 유체 동산에 대해서 가압류가 됐는데 그죠? 그때 왜 공장에 있는 기계를 가압류하느냐? 한마디로 뭐죠? 이 기계는 남의 건데 그러면 그때는 공장에 있는 기계에 대해서 그 가압류하면은 그때는 제함자 이수를 하거나 그래야 되는 것이지 왜 이 신청을 해요? 그죠? 끝으로 6번에 채권 가압류했을 때 가압류할 채권이 없어. 이미 공사대금이 없어졌대. 그럼 가압류할 채권이 없으면 더 이상 목적 채권이 없는 것이죠. 이것도 필요 없는 것이죠. 예. 이렇게 보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지금 쭉 보시는데요. 나머지는 그렇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오른쪽에, 가압류 이의신청서는 이제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그렇죠? 이의신청서를 내는 것이죠. 내는 것입니다. 4번에 자, 이의신청을 했다가 취할 수도 있습니다. 취할 수 있어요. 잘 나옵니다. 채무자가 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전에 가압류의 이의신청을 취할 수 있어요. 결정 전엔 취할 수 있습니다. 그죠? 결정 전에 취할 수 있어요. 이 취하를 할 때 채권자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보통 소송 취하할 때는 보세요. 소송을 취하할 때는요. 일반 소송을 취하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 받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도 돈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이때 가압류의 경우는 누구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합니다. 또 취하서는 이제 서면주의고요. 변론기일과 신문을 줄 수 있고, 물론 변론기일날 신문기일 나가서 말로 나 취할래요. 이렇게 말로 구두로 취할 수 있는데 이때 채권자가 그날 안 나왔어. 그러면 그 취한다는 걸 써가지고 그 조서 등본을 채권자에게 보내주면 취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신청서를 송달한 뒤에는 취하했다는 것을 채권자에게 송달을 해줍니다. 당연히 6번에 이 신청을 취하면요, 그냥 보존 명령은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존 처분 취소 신청하면서 제소 명령 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취소 신청과 제소 명령 재판 전이라면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 그냥 취하서를 낼 수 있죠. 낼 수 있습니다. 취하는 어차피 왜요? 취하는 어차피 채권자한테 도움이 되는 거니까 무슨 동의가 필요하겠어요, 그죠? 내가 취할 때 동의해줄래? A는 당연히 동의해줘야죠. A가 A는 취하면 좋은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법률상은 그렇게 나온 것이죠. 우리가 이 신청이 있다고 해서 이미 게시된 가압류 명령을 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거 없다고 했습니다. 아까 이행적 가처분만 된다고 했습니다. 화살표에 자, 우리가 가압류 신청을 판사가 그래 가압류 해줘라고 인용을 했는데 그래서 그 가압류를 그 등기부에다가 기입하기 전에 가압류를 이의신청을 해도 가압류 등기는 그냥 해줍니다. 그죠? 이게 뭐죠? 집행정지가 없는 거예요. 자, 법원에서 가압류에 대한 명령이 나왔어요. 그럼 법원 사무관은 뭐죠? 이 등기소에다가 뭐예요? 이 가압류 등기 촉탁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보통 이 가압류 등기하려면 송달이 된 다음에 하거든요. 그러면 이 일주일, 보통 한 일주일 동안 안 해주고 있어. 등기 안 해주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이의신청을 딱 하면은요. 자, 이의신청하니까 이의신청하는 순간에 이 사람이 가압류 등기해줬어. 따질 수 있어요? 따질 수 없지. 가압류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지, 가압류 명령되면 등기를 해주는 것이지, 이의신청했다고 정지 안 해줘요. 그냥 등기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거기에 집행의 정지는 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 신청은 심리를 다시 한번 재심사해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화살표에 가압류 등기에 대한 촉탁 등기는 해줍니다. 그게 예전에 기출문제인데 아주 잘 나옵니다. 자, 심리. 자, 우리가, 자, 286조죠? 너무 중요하죠? 올해도 나왔던 것인데. 이게 이제 맨 뒤에 있으니까요. 좀 공부하기 좀 힘들어요. 그죠? 자, 우리가, 여기 이제,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A라는 사람이 가압류를 했죠. 그래서 가압류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압류 명령에 대해서 이제 누가 채무자 쪽에서 이의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가압류 명령을 할 때는 판사가 A를 불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이때 가압류에 대한 이의 신청이 하게 되면 판사는 뭐죠? 판사는 그래 나와봐라 해가지고 예컨대 11월 20일 한번 나와봐 해가지고 적어도 신문기일을 정해서 양쪽 말을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양쪽 말을. 그래서 1항에 이 신청이 들어오면 뭐 변론기를 열든 아니면 그냥 신문기를 열든 그죠? 날짜를 정해서 나와봐 하고 뭐죠? 신문기일 통지를 하라. 이게 따라서 가압류와 달리 이 신청은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신문을 하고 해야 되지 판사가 그냥 서류만 보고 그냥 됐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게 뭐죠? 필수적 신문주의예요. 일종의 필수적 한 번은 신문하라 이거예요. 한 번은. 따라서 두 번째는요. 근데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뭐 이것들이 말들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또 시간을 끌어 막. 그러면 이 심리를 빨리 끝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기 위해서 상당한 기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 종결 기일을 정해서 당사자에게 알려줘라. 그러니까 이게 뭐 가압류 보세요. 자, B는 보세요. B는 지금 가압류 때문에 물건이 안 팔려. 내가 매매하기로 했는데 하필이면 잔금날 다 가미된 거야. 잔금날 가미되는 바람에 이게 공장이 이게 팔리지가 않아 지금. 이것 때문에 좀 대출이고 뭐고 난리 난 거야.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빨리빨리 신청하는데 얘는 급하지 않지. 물론 얘가 줘야 될 돈이라면 돈 주겠지만 이 가압류는 얘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따라서 일단 이 신청해요. 그러면 신문을 해. 그냥 안 나와. 또 정해줘. 또 안 나와. 또 정해줘. 그럼 판사가 얘가 두 번, 세 번 안 나온 일반적인 소송 같은 경우는 1, 2, 3 아웃이 있어요. 두 번 안 나오고 다음 기일에 또 안 나오면 취하 감죄. 근데 이거는요 변론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안 나오고 또 바빠요. 그리고 연기 신청하고 그러면 다 받아줘. 그러면 얘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죠? 그냥 질질 끌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법원에서 야 그러지 말고 너희들 12월 5일까지 내. 신문 나 12월 5일 날 끝낼 거야 종결. 나 놀러 가야 돼 연말에. 그래서 12월 5일까지 모든 서류 안 내면 그걸로 끝.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신문 종결일 제도. 마치 변론 종결일처럼 가압류도 신문 종결일 제도를 뒀어. 왜? 너무 끄니까.
그래서 심리를 종교를 정해서 집으로 보내줘서 하라.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자, 이번에는 아까 11월 20일 날 딱 나왔어요. 신문기일 날. 그래서 신문 종료를 들었더니 A, B가 서로 인정을 해. 쿨하게. 그러면요. 그러면 빨리 끝내버리죠. 그날 끝낼 수 있어요. A, B가 둘이 다 와가지고 서로 공격방 하는데 보니까 A가 맞아. 맞는 것 같아. 뭐 B는 봐주세요. 뭐 억울해요. 뭐 그래서 야 가압류. 그러면 그때 바로 그날 즉시 신문을 종결할 수 있어요. 그럼 재량이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다만 이 항에 변론기일과 쌍방에 참여하는 신문기일 날 나왔더니 다 맞아 A가. 그러면 그냥 그날 즉시 심리를 종결해. 땡. 끝. 필요 없어. 그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나가서 이건 빨리빨리 말을 제대로 해야 되고 우리 법에서는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의신청을 보세요. 이의신청을 하는 거나 뒤에 보는 취소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신문 종결일 제도를 두었고 또 어떤 경우는 간단한 사건 같은 경우는 즉시 신문 종결일 제도가 있어요. 그죠? 두 번째, 이러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결정입니다. 그죠? 그에 대해서 이유를 적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통 이게 사건이 간단하니까 그냥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습니다. 결정문이 그렇게 복잡하게 쓸 필요, 왜냐하면 이 결정문이 판결문처럼 복잡하게 쓸 필요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요, 뭐 인용한다 간단히 끝내고 그래요. 그죠? 판결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다만 이제 어항에, 법원은 이렇게 이의신청을 할 때 결정으로, 가압류권자가 이겼어요. 그럼 인가겠죠? 가압류 전부 일부를 인가할 수도 있고요. 물론, 채무자 의견에 따라서 변경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담보를 그럼 담보를 제공하라. 그럼 내가 너 그렇게 급해? 그러면 1,000만 원 담보 제공해봐. 풀어줄게. 이렇게. 그래서 담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6항. 자, 이렇게 해서 법원은 이렇게 이의신청을 했는데 자, 우리가 그러면 A가 이렇게 B의 아파트에다가 이렇게 A가 가압류를 한 거 아니에요? 가압류 하니까 이제 B가 자, 이의신청을 했어요. 그죠? 했죠? 그래서 법원에서 야, 즉시 신문 종결하고 야, 맞아. 그래서 이 가압류를 취소한다. 이제 B가 이긴 거죠. 가압류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가압류를 취소한다 그러면요. A는 황당해. 그래서 아니 판사가 미쳤나 봐. 그죠? 아니 지금 잔금 날인데 가압류 취소하면 그 팔면 끝나는 거 아니야, 집이. 그럼 나는 어떻게 가압류 또 해? 그래서 이 가압류 취소에 대해서 이번엔 진짜 B가 이긴 가압류 취소에 대해서 A가 다시 그 취소를 취소해 주세요. 이 취소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어요? 이때는 즉시항고 제도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집행법상의 각종 취소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채권자가 하는 즉시항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만약에 판사가 이 가압류 취소 결정에 대해서 바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죠? 예컨대 12월 5일 날 보니까 B가 맞아. 취소해. 그러면 A가 그 다음날 12월 6일 날 가서 즉시항고장을 냈어. 그리고 그 항고가 이제 2심에서 6개월을 끌어. 그 사이에 이 가압류는 어떻게 됐을까? 취소하면 바로 등기소에다가 뭐예요? 가압류 취소에 따라서 뭐죠? 말소 촉탁 등기 들어갑니다. 이렇게 지워줘 버려. 그런 다음에 B가 C한테 팔았어. 그러면 A가 이긴들
A가 이게 뭐래? 이미 집은 날아갔는데. 그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왜냐하면 우리나라는요, 가압류 취소는 그냥 즉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 가압류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하면은 일정 기간 동안은 말소할 수 없게끔 유예를 해. 그래서 그 안에 즉시 항고하면 스탑해 줄게.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286조에서 인정하는 유예. 볼까요? 법원은 이런 규정에 따라서, 사항에 따라서 죽어보세요.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거야. 그러면 이 채권자는 그것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상당하는 기간이 경과해야만이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주 동안 그 가압류를 풀어주지 마. 라고. 그러니까 이 가압류 취소를 하는데 12월 5일부터 12월 요 취소는 12월 그죠? 27일 날 효력이 발생한다. 지금 내리지만 앞으로 12월 6일 날 그때 발생해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 안에 이 2주 안에 채권자가 부랴부랴 그죠? 법무사무소 가가지고 취소하고 담보 걸고 해가지고 나와놔야지. 쭉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걸 우리가 가압류 취소에 대한 효력을 유예하는 선언 제도를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때 빨리빨리 이제 즉시항고 해가지고 막아야죠. 그죠? 그거가 이제 이것도 나왔죠? 올해 좀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나온 거 아니고요. 이 용어가 자꾸 나오니까 이제 좀 딸리고 또 바쁘죠. 가압류가 저 뒤에 있으니까 또 이거는 또 뭐죠? 거의 안 보고 가거나 그냥 슬쩍 보고 가면은 맞추겠어요. 기억 안 나지. 그리고 시험이 어렵다는 등 그러면 또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자, 심리 방식 참여하고 그래서 나번에 보시다시피 아까 그 심리 종결 제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심기를 끝낼 때도 유예 기간을 주고 하자. 알려줘라. 하시고 그런 그 심리 종결을 또 그렇죠. 보내줘야지. 언제 끝나는지를 알려줘야죠. 그것이 이제 송달과 통지죠. 통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번에 이신청서의 송달. 자, 이신청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이신청에 대한 그죠? 언제 할 것인지 기일, 날짜 통지를 또 해줘야죠.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신청만큼 부과되는 것들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쭉 가서 이신청의 사유는 제한이 없지만 주로 뭐죠? 주로 피보전 권리가 이제 없어. 이제 필요성이 없어. 그런 것이겠죠. 물론 그 외에도 이미 발령된 보전 명령이 부당해라는 그 모든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뭐죠? 지금 이걸 안 팔면은 엄청난 손해가 있습니다. 이제 팔게 해주세요. 그죠? 물론 이 항에 원래 제소 기간 도과라든지 사정 변경은 원래는 취소 신청 사유지만 간단한 절차로서 이의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또 사망에 보존 명령을 14일 내 안 했어요. 그러면 14일 내 안 했습니다라는 것도 이의신청의 사유가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판례 2번 볼까요? 판례 2번. 두 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 가처분의 채권자가 승소했네. 그거죠? 우리가 가압류라든지 다툼의 대상에 대해서 그 가처분에서 그 확정 판결이나 가집행 판결에 의해서 그렇죠?
본집행. 이제 종전에 가압류에 의한 본집행에 착수했어요. 이미 본집행이 들어왔어. 그러면 채무자는 이미 그 목적 달성이 됐기 때문에 채무자로서는 더 이상 이의신청할 수 없죠. 이미 압류가 들어왔는데 뭐 신청을 해? 그죠? 자, 그죠? 판례 3번. 채무자가 제함 채무자에 가지고 있는 채권이 없었어. 줄 게 없어. 그러면 그러한에 대해서는 그 채무자에 대한 실효가 없는 것에 그치는 것이지, 가압류를 취소해 주세요. 가압류를 취소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좀 이거죠? 그래서 지금 채무자가 B예요. 근데 이미 요 채권이 없어. 그래서 물품 채권이 A가 가압류였어요. 자, 가압류를 했습니다. 가압류 명령이 나와서 집행을 했어. 채권이 없대. 그러니까 채무자가 채권이 없잖아요. 이제 취소해 주세요. 취소 안 되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다. 그 다음에 재판 끝으로 재판에 대해서 아까 봤던 거 가번에 뭐죠? 효력 유예 선언이다. 우리가 이 신청에 따라서 그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은 곧바로 효력이 생겨. 여기서 곧바로란 말은 뭐죠? 바로 말소할 수 있어. 즉 가압류집행 선고 붙이지 않고 그대로 가압류가 돼. 말소할 수 있어. 그래서 개정법 다음 페이지에 개정법은 그 당시에 2286조 6항에 보존 명령을 취소하는 법원은 직권으로 2주 안에 범위 내에서 취소 결정의 효력을 유예하는 선언 제도를 장치를 뒀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채권자가 그 2주 안에 즉시항고도 하고 취소에 따른 집행 정지를 딱 하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입니다. 보통 이제 나번에 결정을 할 때는 보통 이의를 붙이지 않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가 이의신청에 따른 재판할 때 판사가 옛날에는요, 그래 인용한다, 기각한다 그래요. 그럼 법무사는요, 도대체 이게 왜 인용하는지 알 수가 없어. 보세요. 우리가 이의신청에 대해서 재판에 대해서는요, 이게 뭐 취소한다, 그죠? 바꾼다. 그러면 도대체 왜 바꾸는지 모르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또 즉시항고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판결의 이유를 얘기해줘야만이 내가 즉시항고를 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떤 이유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원래 결정에 대해서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는데 여기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때 뭐 취소한다, 그죠? 변경한다 할 때는 반드시 이유를 기재를 하라. 물론 위에 요지만 적어주면 된다. 그래서 써놓으세요. 나중에 즉시항고할 때 써먹으라 이거예요. 그냥 안 된다 그러면요. 도대체 뭐 때문에 안 되는지 모를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신청에 대한 이유를 적을 때는 그 신청에 대한 전부 일부를 써먹을 수는 있겠죠. 똑같이, 그죠? 끝으로 이제 마번에 그러면 따라서 이 보존 처분 취소에 따른 그 집행처분 취소가 있는 것이죠. 요거는 좀 줬다가 제가 보겠습니다. 좀 줬다가 요거하고 즉시항고가 오늘 제일 어렵기 때문에 쉬겠습니다.